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으로부터 당신이 매도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버크셔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1899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세기 동안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연 수익률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답을 알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례적으로 좋아서 투자자들이 그 번영의 흐름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주들이 계속 자해를 하는 탓에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인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투자자가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물론 똑똑하거나 운 좋은 투자자 A가 어리석거나 운 나쁜 투자자 B에게 손실을 떠안기면서 평균보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누군가 주식을 받아줘야만 팔고 시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비싸게 팔면 다른 투자자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기업이 번 돈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빼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실제로는 마찰 비용 탓에 투자자들이 버는 돈은 기업이 버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찰 비용이 증가한 탓에 현재 투자자들의 수익은 과거 투자자들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찰 비용이 급증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문이 모든 미국 기업을 계속 소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면 이 가문의 재산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대를 이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가문은 이 돈 일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은 꾸준히 복리로 증식됩니다. 가문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입심 좋은 조력자들이 가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친척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래를 도와줍니다. 가문은 여전히 모든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해도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매년 벌어들이는 재산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가문의 몫은 줄어들고 조력자들이 받아가는 몫은 늘어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래가 활발해야 유리하므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문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도록 부추깁니다. 얼마 후 가문 사람들 대부분은 친척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방식으로는 절대 친척들을 앞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파이에서 더 큰 몫이 두 조력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가문 사람들은 더욱 실망합니다. 이들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존 조력자들이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이들이 일하는 신용만 내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놀랄 만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더 주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허풍쟁이 조력자들은 정말로 친척들을 누르려면 막대한 상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일부 허풍쟁이 조력자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옷만 갈아입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 조력자와 같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에는 주주들이 흔들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모두 받았지만 이제는 조력자들에게 넘어가는 몫이 급증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익 분배 방식이 문제입니다. 조력자들이 똑똑하거나 운이 좋으면 막대한 성과급을 받지만 조력자들이 멍청하거나 운이 나쁘면 가문 사람들은 높은 고정 보수에 더해서 손실까지 모두 떠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전 앞면이 나오면 조력자들이 막대한 보수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가문이 손실을 보는 계약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온갖 마찰 비용은 미국 기업 이익의 20%를 훌쩍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력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탓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이 20%나 감소했습니다. 오래전 아이작 뉴턴 경은 천재성을 발휘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도 투자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의 회사 거품 사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권기는 계산할 수도 없더군요. 아이작 뉴턴이 이 손실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네 번째 운동 법칙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라는 법칙 말입니다. 시작 부문의 답입니다. 20세기 동안 다우지수가 65.73에서 11,497.12까지 상승했는데 이때 연복리 수익률은 5.3%였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그동안 배당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20년 11월 말 기준으로 NH투자증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회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20대 남성 집단이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실력이 최상위권의 엄청난 실력자가 아니라면 워런 버핏의 조언처럼 소문보다는 기업 이익에 집중하면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